예, 아파트의 모습인데요. 딱 봐도 큰 화재가 난 듯하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 얼마 전에 부산에서요. 새벽에 부모가 일을 나간 사이 집에 불이 나서 두 자매가 안타깝게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정확히는 어젯밤이었습니다.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20분 뒤에 불이 났는데 9살, 6살 자매가 모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6세, 9세 자매가 모두 숨이 졌는데 저는 이제 두 자매가 숨진 자리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 베란다 쪽이고 한 아이는 중문 쪽이거든요. 아마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쓴 것처럼 보여서 더 가슴이 아팠고요. 부모가 출근한 뒤에 저렇게 이제 아이들만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에어컨에서 아마 전선 연결된 부분에 지금까지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수사 결과는 초동 수사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것보다 이제 부모님들이 일 하시러 나가시다 보니까 아이들만 놓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여러 군데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가 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저렇게 특히 이제 경제적 어려움들이 더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은 해야 되고 아이는 맡길 곳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지금 부산 소방 당국이 제공한 저 영상을 보면 해당 아파트에서 이제 불이 번져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장면을 쭉 보셨는데. 아파트 경비원이 최초로 신고했고 부모가 딱 집을 나간 자리를 비운 20분 뒤에 불이 났습니다. 거실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 주변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멀티탭의 전선에서 불이 난 흔적, 발화 흔적이 있다는 건데 이게 강전혜 변호사님 또 따져보니까 또 이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아파트가 2007년에 이제 입주가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아파트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화재가 난 뒤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정상 작동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고가 나기 한 2시간 반 정도부터 계속 이 아파트에 때때로 정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정전 때문에 아파트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던 이 탐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화재와의 관련성, 지금은 에어컨에 연결해 놓은 그 멀티탭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과의 연관성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보이면 소방관들이 들어갔을 때 이미 거의 그 집이 거의 전소된 느낌, 그 정황이 좀 있고요. 그 홍정성 기자님, 또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라고 제가 짚어봤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게 지금 기장에서 벌어진 어젯밤 사건이고 이게 정확히 한 7일, 8일 전인가요? 부모님이 새벽 4시에 출근한 뒤에 15분 만에 불이 나서 또 이번에는 10살, 7살 자매가 사망하는 또 비슷한 지역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8일 전이었습니다. 부산 진구 금곡동이었고요. 외출도 안타깝고 생명이 쓰러졌는데 어떠한 사유든 다 안타까운데 저는 이 부모님 신경을 생각해 봤어요. 새벽 4시에 엄마 아빠가 같이 출근을 했는데 15분 만에 화재가 났고 불은 19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두 아이 9살, 6살 아이들이 이미 10살, 7살 아이들이 이미 세상을 뜬 뒤였는데요. 이웃신문의 증거로 112에 신고는 됐지만 이 부모 심정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한 7시에만 출근하고 8시에 출발해서 갈 수 있는 직장이었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못됐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4시에 출발했잖아요. 근데 4시 15분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때도 화재 원인 비슷했지만 사실 부모가 새벽 4시에 나가는 경우 드물고 우리가 집에 있었으면 아이 한 명씩 안고 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최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경제적 이유로 사실은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일찍 출근하는 이런 부분들 안타깝고요. 그에 앞서 또 인천 신곡동에서도 방학 중에 혼자 있던 여자아이가 방학 중이라 혼자 있었는데 이때도 화재가 났고 병원으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정말 저도 부모의 마음이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가, 이게 단순히 부모에게만 맡겨져야 하는가, 우리 사회가 더 안전장치를 해줄 것은 없는가 생각해보는, 그렇게 보게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화재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거의 일주일 사이로 거의 똑같은 화재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얘기까지. 부산에서 벌어진 저 화재 사고 7위로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사건 사고 소식은 정리를 하겠습니다.